시몬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5일 부산 금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포함해서 이제 딱 3주 남았습니다. 3주 경마 남았고 다음 주는 아시겠지만은 크리스마스 경마 4일 경마가 시행이 되고요. 정말 이 한 주 한 주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그런 주간인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제가 지난주 부산 금요경마 또는 제주경마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지막 강공약 A급 경주까지 배당을 적중을 하면서 또는 총 9개 경주를 적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세를 이어가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 시몬경마TV 구독, 방송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엄선해서 준비한 강공약 경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경주가 자신이 없진 않습니다. 정말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실전을 감안해서 상당히 많은 거를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좀 더 정말 확률 높고 정말 이거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소위 말해서 이제 리스크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 들어감에 있어서 그런 경주를 엄선해서 강공약을 준비를 했고요. 정말 이제 2회 경주도 제가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서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된 부분이 현장에서 확인이 된다라면은 강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있는데, 자, 그런 경주는 굳이 무리해서 예고를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딱 확인해보고 확신했으면은 현장 강공약으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준비하면서 8경주 오늘 메인입니다. 메인인데 항상 이렇게 딱 예상을 준비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배당마필 같은 경우가 이거는 정말 느낌이 온다 라고 하는 경주는 정말 저로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큽니다. 뭐랄까 좀 가슴이 좀 떨린다고 하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8경주는 꼭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8경주 A급 메인이고 오늘 메인입니다. 그리고 1경주, 5경주, 6경주 A급, 자, 이렇게 강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1경주, 5경주, 6경주 A급, 8경주 메인입니다. 역시 뭐 8경주 제가 메인 경주라고 해가지고 뭐 숨기는 거 없습니다. 다 여러분께 공개를 하겠고, 자, 딱 한 가지 이제 현장의 그런 분위기라든가 또는 이번 주 지난주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요 능력 기수들, 소위 말해서 이제 성적이 좋은 기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 기수들이 부경에 대거 내려오면서 지난주에는 주요 특정 기수들, 소위 말해서 이역 기수라든가 문정균 기수 정말 성적이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주는 반대입니다. 이번 주는 부경에서 김혜성 기수, 서승훈 기수, 다실바 기수, 박재희 기수, 이성재 기수, 김동영 기수, 정말 소위 말해서 이제 부경에서 성적이 좋은 기수들이 다 이번 주에 기승을 못합니다. 서울에 내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승기수의 그런 당일날 컨디션도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문정균 기수가 엄청 잘 탔죠. 문정균 기수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는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기수의 역량으로 돌아왔다는 게 마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오늘도 역시 초반부터 마필의 능력평가 이런 부분 외적으로 기승기수의 그런 상승세라든가 이거를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이왕이면은 동일한 그런 마필의 능력평가라면은 기승기수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하루입니다. 자, 오늘 강공약 경기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강공약 경주인데, 자, 물론 이제 신예 마피 간의 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확신 있게 강공약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 경주면은 환수라든가 전개 마필의 능력 평가를 해봤을 때는 이거는 한번 강하게 들어갈 이유가 있겠다, 확신 있겠다라고 저로서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공약 경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말해서 이제 신예 마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이 기본적인 능력이 가장 좋고 또는 걸음의 완성도, 소위 말해서 이제 힘이 많이 차 있는 상태인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 마필이 바로 이번 차이밍런입니다. 차이밍런.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기본기는 잘 갖춰진 그런 전력이 됐고요. 이 마필의 GM사 때 모습을 간단히 설명드려 보면은 스타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스피드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종반의 추임력은 상당히 돋보였던 그런 탄력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0월 28일 날 첫 번째 GM사를 치렀을 때 이때와는 완벽하게 변화된 걸음이었고요.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거는 충막감으로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2번 마필. 여기 이제 주요 마필들 중에 앞선에 나설 수 있는 선행용 마필, 단순하게 선행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버틸 수 있는 뒷심도 기대를 해보면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두 마리입니다. 1번 드라이빙 포스,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 남의 여걸. 1번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체가 크지가 않죠. 415kg의 상당히 자그마한 마체인데, 그런데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의 체형으로 보여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뒷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인 스타트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선행전개, 역시 뭐 게이트 이점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항상 신마들은 외곽을 도느냐 아니면 모래를 맞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은 1번 드라이빙 포스 같은 경우에는 전개이점이라든가 마필의 뒷심, 마필의 뒷심이 조금은 미흡해도 전개이점과 모래를 안 맞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좀 더 높게 점수를 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입니다. 드라이빙 포스. 11번 마필 만만치 않고요. 또 이외 마필들 중에서는 8번 플라잉 베이비, 7번 108보온인데 이 108보온도 GM사를 3번은 치렀죠. 근데 첫 번째 GM사 때는 썩 그렇게 뒷심에 이렇게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 걸음은 뭐 뒷심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직전에 세 번째 GM사였는데 체중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전 대비해서 체중이 많이 불면서 이 불어난 체중이 그냥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뒷심의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마필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1경주는 강공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우선순위의 노림수는 1번입니다. 그리고 7번 108번 외곽에는 12번 남의 여걸이고, 이외 마필은 8번 플라잉 베이비. 그러니까는 1번, 7번, 12이 기대보다는 뒷심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8번이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경주 강공약 경주 오픈을 합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 2번 차이밍런 축에 우선순위의 노림수는 1번, 그리고 7번 12 환수가 돼서 안고 한다면은 8번입니다. 플라잉 베이비. 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7번, 12번, 8번입니다. 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왜 3마 4등급 1200m 레이스 혼전입니다. 2경주가 왜 혼전이냐면 실전에서 검증된 마필이 일단 있습니다. 이 마필들이 승급은 안 했고요. 기존에 이제 4등급에 뛰고 있는 마필들인데, 반면에 데뷔전에 임하는 시니어 마필들이 예사롭지 않은 마필들이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마필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실전에 입상의 경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무조건적으로 압축할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소위 말해서 이제 신마들은 뛰어봐야지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잠재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고, 한 번쯤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 번쯤 더. 모든 게임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이렇게 뭐 스포츠 토토라든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는데, 경마도 마찬가지고요. 딱 보면 그냥 한 방밖에 없는데, 이게 고민을 해보면 또 전개 예측을 해보고 다양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은 불안하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저도 항상 예상을 하면서 돼, 안 돼, 돼, 안 돼. 축 맞아, 축 맞아, 축 맞아.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뭐 한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전 경험 있는 마필 중에서 이제 5번 벌마의 전사와 7번 비월, 이 뒤의 마필이 눈에 띄는 그런 전력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뒤의 마필 중에 충마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교가 된다면 벌마의 전사는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빠르고요. 반면에 비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마필은 추입으로서 이 마필은 전개를 풀어야 됩니다. 예측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분석을 했을 때 비월은 바닥 추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중위권 전개 종반에 힘에서 우위를 점하겠구나. 이거를 인정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5번 벌마의 전선한 마필이 앞선에 붙었을 때 과연 이 마필이 종반의 걸음이 쓰는 걸음이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행사 때 대비해서는 분명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데뷔전 때는 상대 로켓소리, 석세스 모카, 한평맨, 뭐 정문코빗 만만치 않았었죠. 뭐 아이윌 더스타까지 해가지고 상대가 너무너무 강했던 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뒷심이라면은 저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마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을 때는 저는 7번보다는 5번 쪽에 좀 더 높게 점수를 줄 수 있고요. 5번 마필. 당연하게 7번 B1은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굉장한 신의 마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필들이 바로 8번 위너블 에디션 그리고 10번 판타스틱 월드라는 마필입니다. 공교롭게 2뒤의 마필이 4조 마방의 동반 출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8번과 10번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 자, 이 경주가 우승 상금이 4,100만원입니다. 4,100만원. 그러니까 일반 경주가 아니라 루키 경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마필 가격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의 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절대 의지를 아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마필의 능력을 평가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8번과 10번의 그런 잠재력이라면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단, 이 마필들이 과연 비월과 벌마의 전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거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뭐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과연 확신 있게 이 마필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아닙니다. 안고 갈 여지는 있다. 근데 충마로서는 신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압도적으로 이 마필은 웬만해서는 데뷔전에서 빠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은 또 아닙니다. 그야말로 탑 클래스의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2회 마필. 2회 마필 같은 경우는 1번 러브킹이지가 직전에 걸음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차피 러브킹이지라는 마필은 비월을 못 이깁니다. 직전에도 5마신 차이를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은 좀 더 뒤로 돌릴 수 있겠고 왜냐하면은 저는 비월 같은 경우가 8번, 10번과 견줄 수 있다는 마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2회 마필들은 굳이 안고 갈 일은 없겠죠. 그런 판단이 들고 유일한 또 복병은 바로 이 6번 나이스 빛가입니다. 나이스 빛가이. 뭐랄까 직전에는 너무 무리했던 외곽 전개였고요. 근데 이 마필이 GM사 때 보여줬던 걸음 자체는 분명히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전 적응 마쳤고요. 그래서 6번 나이스 빛가이는 일단은 복병마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현장의 마필의 체중이라든가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번, 7번이 유력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축을 인정한다면 저는 5번을 좀 더 강하게 인정을 하고요. 5번 축에 7번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8번, 10번 여기에 배당 마필은 6번입니다. 5번 축에 7번, 8번, 10번, 6번입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는 여러분들 크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방 주력. 저는 한방 주력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삼복승식 또는 삼상승식의 3위권 마필이 어떤 마필 할 것인가 이에 따른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가죠. 이번 경주 그 정도로 추천하는 마필 간의 확실하게 능력차가 드러난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자, 먼저 주목할 마필 제가 한 방으로 본다는 거는 3번 국대여로 그리고 5번 베스트 프라임입니다. 베스트 프라임. 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5번을 좀 주목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이 마필이 네 번째 경주만의 첫 번째 준우승이었는데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중반 여력도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도 단기간에 좋아진 건 아니고 지난 10월 27일이었죠. 이때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끈끈했던 뒷심이었습니다. 걸음 자체가. 자, 이 정도의 걸음이면 충분히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이편성이라면 일단은 믿을 수 있는 마필. 5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3위권 도전에는 4번 투데이킨, 여기에 11번 런닝 패션, 2번 광야의 함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자, 이거 투데이킨과 마필, 투데이킨 이 마필이 변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마필이 7월 29일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경주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종반의 걸음 매력도 상당히 좋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9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출발과 동시에 뭐랄까 좀 우당탕탕 샌드위치 마크를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종반의 뒤로 쭉 밀렸고요. 그래서 이렇다 힘을 못 썼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10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따라가는 전력이었습니다.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전 경주에는 약간의 늦발, 그러니까는 게이트 안에서 딱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마필이 약간 좀 멍 때리는, 그래서 약간의 늦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좀 아시고 가셔야 될 게, 최근에 3번의 경주는 투데이킨이 뭐 해볼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7월 29일 경주만 놓고 본다면은 투데이킨이 안 될 일은 없다. 근데 과연 이 정도로 스타트라든가 이런 걸음이 과연 이번 경주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긴 한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투데이킨이 그동안에 6번의 경주를 치러가지고 딱 한 번의 준우승이었죠. 근데 그 준우승이 바로 7월 29일에 모준우 기수였습니다. 그랬던 모준우 기수가 이번 경주에 기승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번, 3번을 한 방으로 보는데, 그 다음에 차선책 또는 유력한 상대만은 4번으로 봅니다. 4번 마필. 그리고 이제 2회 마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죠. 11번 마필, 런닝 패션이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내치 있는 보병말이 이번 광야의 함성인데, 눈에 띌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 마필이 8월 26일 주행사 때에도 종반의 걸음은 좋았었고요. 종반의 걸음은. 그리고 10월 8일 같은 경우에도 걸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약편성이라면은 종반의 광야의 함성은 분명히 한 발을 쓸 수 있는, 뭐 제가 준우승을 노리는 건 아닙니다. 3위권 도전은 가능하지 않겠나로 저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당은 크지는 않습니다. 먼저 5번 베스트 프라임을 믿고요. 그리고 한 방은 3번이 유력합니다. 5번 축에 3번. 여기에 유력한 상대만 4번입니다. 투데이킨. 3위권 도전에서는 11번 런닝 패션, 2번 광야의 함성. 뭐 이 정도의 조합이면은,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적중 확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배당이 높지 않은 게 유일하게 변수긴 한데, 뭐 어차피 뭐 배당이 중요하겠습니까? 배당이 높으면 좋겠지만은 높은 배당을 적정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주는 저배당을 좀 인정하시고 들어가면은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까지만 좀 참죠. 여러분들 전반부에 1경주 강공략 들어가고 조금은 조절하시면서 참을성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참는다라는 거는 배당을 노리시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배당을 노리시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저배당 이렇게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배당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전장이 제가 볼 때는 기회로 보여지네요. 오전장이. 그러니까 이 4경주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방 주력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한방 주력. 자, 주목할 맛비는 바로 5번 BK 워리어. 어떻게 3경주가 좀 흡사하죠? 3경주도 5번 베스트 프라임이었는데 이번 경주도 5번이네요. BK 워리어. 자, 이 맛비리 직전에 성장세가 돋보였던 모습이었고, 저는 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상당히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부경의 기수들 중에 가장 제가 눈길이 가는 기수 중에 한 명은 바로 정도윤 기수입니다. 정말 의지를 보였을 때는 정말 매섭습니다. 말머리가 상당히 매섭고요. 그리고 2회 마필대 기승에서도 상당히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기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절대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도윤 기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경주 5번 마필이 믿음이 가는 마필이고, 4번 하늘만점이죠. 그러니까 하늘만점 같은 경우에도 데뷔전 때 이 마필이 좀 밀리긴 했었는데 이때 전개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전개가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전에 입상이었는데 뭐 직전에 초반에 스타트 스피드, 중반에 DCM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가고요. 자, 이제 한두 여러분께 제가 뭐 삭제라든가 뭐 왜 안 보는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 1번 모르페우스와 2번 탱그레인데, 모르페우스 이렇게 고가의 마필이죠.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직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직전에도 뒷심이 너무 없었고,
자, 이 텐그레가 빠릅니다. 이 마필이 선인용 마필인데 직전에 9번 게이트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날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방송에서도 이 텐그레는 복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딱 하나.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고 이 마필이 빠르기 때문에 그나마 앞선에 붙으면 가능성, 버틸 여지는 그나마 있겠다고 평가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이 마필이 외곽 선입 정렬을 펼치고 생각보다는 걸음이 끈끈했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이날이 엄청나게 주로가 가벼웠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앞선에 붙으면은 그냥 버티는 그 정도의 주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원 FTM이 14초 8입니다. 그전에는 16초 3. 물론 많이 성장을 했지만은 그래도 직전에는 주로가 너무 가벼웠다. 그래서 믿음을 크게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뒷심을 믿고 가기에는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2번 마필. 그래서 제가 한 방을 보는 게 5번, 4번을 보는 거고, 그나마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을 꼽는다면은 3번 돌아온 제타, 그리고 10번 운주 레전드라는 마필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나마. 그러니까는 이 마필들을 꼭 안고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나마 상대 마필을 꼽는다면 이 마필들입니다. 오히려 1번, 2번보다는 좀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돌아온 제타 같은 경우에도 이 마필이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참았다가 중반에 추임력을 발휘하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돌아온 제타는 제가 볼 때는 마체가 좀 왜소하죠. 초반에 자리를 잡고 가면은 그 정도의 탄력을 일단은 유지할 수 있는 1200 거리에서는 힘이 있는 마필로 저는 인정이 됩니다. 이 마필이 물론 전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개가 중요한데, 지난 10월 13일 딱 요 정도의 경주력만 발휘가 되면은 SRF 타임 14초 4, 한 중위권, 중위미권, 그리고 중반의 전F 타임이 13초 4, 그리고 3령 타임이 37초 5. 이 정도의 걸음이면은 웬만해서는 중반의 걸음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딱 요 정도의 걸음이 또는 전개가 그려지면은 돌아온 제타는 충분히 이번 경주 편세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 이에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운주 레전드 마필인데, 역시 뭐 이렇게 뛰어난 마필은 아닙니다. 그나마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운주 레전드. 저는 이외 마필 중에서는 크게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4번보다는 5번 마필의 뒷심이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축은 5번 BK 워리어를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경주도 역시 한방 공략 유력하고요. 5번, 4번 인정하고요.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3번과 10번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억대 마필의 선인용 마필은 뭐 모르페우스, 그리고 직전에 끈끈한 뒷심에 탱그레가 인기를 모을 텐데, 이런 마필들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타임에 따른 마필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은, 이 정도의 뒷심이라면은 저는 믿음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마필들. 그래서 4경주는 이렇게 간명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예고를 드렸던 두 번째 강공량이고, 배당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과감하게 또 자신감 있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고요. 노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5경주, 6경주, 8경주입니다. 5경주, 6경주, 8경주입니다. 자, 이 5경주. 먼저 주목할 마필은 현재 1번, 3번의 인기를 보고 있죠. 제가 이 마필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면, 킹애니데이 같은 경우에는 마체가 큰데 제가 볼 때 이 마필 거리를 좀 탑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1200은 이 마필은 그야말로 최적의 거리입니다. 1200m 레이스. 그러니까는 이전에 승급했을 때는 1400을 이기고 올라왔는데, 그때는 뭐 1400m 레이스긴 했습니다만, 승급한 다음에 이 마필이 1200m 레이스를 뛰었었죠. 편한 선행 아니었습니다. 상대도 강했던 레이스였고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추임력으로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었고, 10월 20일 같은 경우는 이 마필 따라오면서 종반의 뒤심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자, 물론 11월 3일 같은 경우에도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감안해 봤을 때는 걸음은 좋았었는데 조금은 아쉬웠고요. 그리고 1400m 레이스 중반의 걸음이 엄청나게 무뎌졌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경주의 거리가 1200m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는 킹애니데이 같은 경우는 초반에 빠르기도 합니다만 거리 이점도 있고요. 게이트 이점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주목할 마필 바로 1번입니다. 킹애니데이의 주목할 마필이고,
자, 이 로드 투 썬더 일단 관건인데, 이 마필이 여러분들 예측함에 있어서 추입으로 먼저 예측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로드 투 썬더 마필이 초반에 느린 마필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마필 빠릅니다. 순발력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 6월 달이었죠. 국산마 6등급 레이스를 했었는데 1200m 레이스를 뛰었을 때 선행력으로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주도 이 마필의 선행력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런데 승급한 다음에 이 마필이 보면은 7월 7일 선행전개 뒷심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참고니까는 또 이날 당시 엄청나게 외곽 무리했던 전개였습니다. 근데 걸음 자체는 종반의 뒷심은 엄청나게 좋았고요. 그래서 마반에서는 또 앞선에 또 붙는데 또 뒷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또 따라갔는데 걸음이 월등히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순발력이 좋다라고 해서 뭐 이런 흐름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마방에서는 굳이 선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 뭐 최근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극명히 나타나죠.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을 때 로드 투 썬더는 어차피 최근에 경주를 하면 이제 앞선에 붙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마필은 추임력을 일단 예측해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추임력을 발휘했을 때는 과연 이 마필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과연 이 마필보다 센 마필들이 있는지, 물론 이제 1번은 저는 가장 세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노리는 마필이 있는 겁니다. 이번 경주에 브레이브 캡틴 같은 경우는 딱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위력적인 추임력이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자리를 잡고 왔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요 정도는 그냥 버틸 수 있겠다. 딱 그 정도의 걸음이 이번 브레이브 캡틴의 마필이고, 여기에 주목한 마필 발이 6번입니다. 헬로 션샤인. 자, 이 마필 20주만에 나오는데 걸음이 정말 좋습니다. 주임사 때. 자, 물론 공백 이전의 걸음을 지켜본다면은 5등급 경주였죠. 이때 당시 이 마필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백 이전에도 이미 현금에서는 가능성을 보였었는데 공백기 이후에 전혀 걸음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3세 마필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욱더 성장한 그런 걸음이고요. 헬로 선샤인. 자, 공교롭게도 다 공백마들인데 이 신해망 같은 경우에도 공백기를 거쳐 이제 2번의 경주를 치렀죠. 제가 볼 때는 2번의 경주 다 강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마필이 9월 2일 주행사 때 이때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강공을 했을 때 이 마필은 충분히 입상도전이 가능한 그런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 그리고 이외 마필은 말이 11번 KF50이라는 마필. 제가 이 마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안고 가면 됩니다. 환수가 되는 마필입니다. KF50이라는 마필이 마체가 정말 작죠. 419kg에 마체가 자그마한 그런 마필인데 이 주행사 때 걸음만 놓고 보면은 이전과는 이 마필도 엄청나게 마필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주행사 때 걸음이 좋아가지고 이 마필 노리는 게 아니라 뭐 원더풀 큐티라든가 해피브리에나 이런 마필들, 마스터요다, 그리고 이번 브레이브 캡틴 다 고만고만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헬로 션샤인 선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단 하나, 로드 투 썬더라 마필이 과연 이 마필이 추임력을 발휘한다고 보여지는데 앞선에 붙었으면은 위력적이지 않을까? 이에 따른 고민은 사라졌죠. 왜? 최근에 앞선에 붙었을 때는 거의 뒷심이 없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입 전개를 펼친다? 그러면 이런 전개라면은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로 헬로 션샤인 마필이 빠릅니다. 이 마필이 저는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제가 강공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5경주를 정리합니다. 준비된 두 번째 강공량이고요. 1번 마필을 믿습니다. 1200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1200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림수는 6번입니다. 여기에 아울러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11번, 7번, 그 다음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3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3복승식으로 공략하신다. 그러면은 1번을 믿으셨을 때는 1번, 6번의 축도 상당히 안정적이지만은 1번, 3번의 3복축은
상당히 오히려 삼복승시로 들어왔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 3번이 추임력으로 3위를 차지할 가능성 또는 3위권 이내에 들을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3복으로 들어왔을 때는 1번, 3번의 축공략도 이번 경주는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택이고요. 다양하게 승식별로 여러분들 고민이 필요해 보이겠고 저는 이 시점에서는 1번 축에 6번을 노리겠고요. 그리고 11번, 7번 그리고 3번입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세 번째 강공량이자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8경주 이전에 첫 번째 강공량이자 첫 번째 A급이자 세 번째 강공량 경주가 바로 이제 6경주입니다. 먼저 이번 경주도 일단 뭐 능력평가가 정말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먼저 주목하는 마필은 바로 1번 구디입니다. 구디라는 마필. 이 마필이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이제 두 번의 경주를 치고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백기를 거치고 직전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결론적으로 직전에 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전개는 최악이었지만은 걸음은 상당히 좋았었고 이번 경기 여러분들 일단은 구디가 직전에 최강 무지개를 이겼었죠. 여유있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보실 부분이 뭐냐면은 현재 파이어 매직 그리고 최강 무지개 외곽에 있는 투투플라잉 이 마필들이 나름대로 주목을 받습니다. 또한 능력상 경쟁력도 있고요. 이 3대의 마필들이. 근데 이 3대의 마필들은 불과 2개월 전이었죠. 10월 15일. 이때 같이 경주를 치르면서 얼추 능력이 다 평가가 되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52kg의 투투플라이 그리고 54kg의 최강 무지개 여기에 56kg의 파이어 매직이라면은 거의 능력은 고만고만하다. 좀 더 디테일하고 들어왔을 때 부중 대비 이번 경주 파이어 매직이 56kg를 좀 얻었죠. 근데 이 마필은 이때 10월 15일 날 54.5kg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마필은 투투플라잉 최강 무지개한테 졌었죠. 그런데 1.5kg를 더 짊어졌다. 상당히 좀 불리합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최강 무지개는 뭐 거의 동일 부담 중량이었었고요. 이때랑 비교해보면. 그리고 투투플라잉은 이때와 비교했을 때는 1kg 더 짊어졌죠.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럼 과연 3번과 5번과 11번 이 마필들이 1번을 축으로 파트너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딱 비교가 되는 마필이 바로 이 파이어 매직이라는 마필 11월 17일이었죠. 이 마필은 이때 당시에 완벽하게 거의 최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마필이 최선을 하긴 했습니다만 종반의 순위 경쟁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종반의 결승 직선전에서 최선의 추진이었고요. 그리고 났던 기록이 1번 29초 플랫 이 기록이었습니다. 3롱 타임 39초 9 지원F 타임 14초 1 그래서 뭐 출발이 이렇게 빨랐던 마필은 아니었고요. 11월 17일 5경주 딱 비교가 되는 마필이 러프트 레이서가 마필. 러프트 레이서는 같은 날이었죠. 그러니까 한 경주 바로 전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 마필의 기록이 1번 29초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록만 놓고 보면은 파이어 매직과 0.1초를 뒤지고요. 또한 GRF 타임도 0.5초 밀리고 3랑 타임도 0.6초를 밀립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승급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러프트 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11월 17일 종반에 이미 우승을 낙관하고 거의 추진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A급 강공략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실 부분은 종반의 추진이 어느 정도 강했구나. 그리고 여력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이 정도의 기록이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프트 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출발 이마필이 상당히 좀 빠릅니다. 당시에 9번 게이트였습니다. 9번 게이트. 출발은 약간 주춤했지만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그냥 쓱 밀고 나면서 이마필이 앞선을 장악해버리고요. 그리고 편하게 전개를 펼치고 중반에 이제 몇 미터 지점부터 이마필이 추진이 없는지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300m 지점까지는 열심히 타주고 있고요. 윤영석 기수였죠. 200m 지나는 10점. 외곽에 10번 마필이 나름대로 추격을 하고 2번 마필이 추격을 하는데 100m 지나면서 이때부터는 딱 뒤를 봤죠.
아, 이 탄력인데 누가 따라올 수 있나? 라는 거 보는 겁니다. 딱 보는데 아예 멀리 있으니까 이때부터 추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m, 150m 지점부터 이 마필이 추진이 없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록이라는 게 어차피 같은 날 같은 거리였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파이어 매직은 거의 최선을 다한 과정 속에서 이 정도의 기록이었고요. 그리고 러프트 레이스 같은 경우는 비록 6등급 레이스긴 했습니다만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이마필은 승급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1.5km 직전 대비 감량을 받았고, 그리고 파이어 매직은 오히려 직전 대비 1.5km 늘어난 부담 중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3km 차이가 오히려 더욱더 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파이어 매직, 최강무직의 5번 마필, 11번 토토플라이 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전제를 먼저 들어간다라면은 당연하게 7번 마필이 이 마필들과의 경쟁에서 지리가 없겠죠. 인정하고요. 8번 위대한 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마필 뒤시 매력 엄청나게 좋았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에 소위 누리는 마필들은 7번과 8번, 7번과 8번 강력하게 누립니다. 그나마 이제 이 공략을 함에 있어서 좀 변수가 되는 게 바로 이 10번인데, 10번도 지난 7월 14일 날 경주 내용이 정말 좋았었죠. 근데 직전에 승급전이었습니다. 전개도 안 좋았고요. 근데 이마필은 공백기회 추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행사도 안 받았습니다. 항상 이런 표현을 쓰죠. 실전 훈련을 한다. 실전 조기를 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어차피 주행사를 받고 출전할 바에는 그냥 실전에 투입된 다음에 주행사처럼 훈련 겸 말몰이를 하겠다. 일각에서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필마저도 공백기가 있다라면은 아, 이거는 1번을 추가해가지고 7번, 8번의 공략에 있어서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6경주는 제가 A급이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고요. 노림수의 마필 1번을 기본적으로 축으로 해서 7번 그리고 8번입니다. 뭐 이외의 마필 제가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다 차치하고요. 우선적으로 주목할 마필은 1번 축에 7번, 8번 이 마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여러분들 제가 먼저 이 경주는 결론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결론은 뭐냐면 11번 축에 9번 썬더퓨리 1번 여스토네이도 4번 버닝 패션. 자,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마필들이 하나같이 꾸준한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분석하면서는 아, 이거는 정말 변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제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노림수의 보병이 아, 이 마필이다. 이거는 정말 기회다. 그 마필이 8경주는 있긴 한데 이 7경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뭐냐면은 저는 결론은 이렇게 끝나가서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기복이 있다는 점. 그래서 신중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왜냐하면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 여수토네이도도 선행을 받았을 때는 위력적이었지만 승급전의 부진. 뭐 낙동전사는 안 되고요.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15초형 15초. 안 됩니다. 이런 마필들. 버닝 패션 딱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뭐 위력적인 추입력, 위력적인 선행력 아닙니다. 그냥 선입전개 딱 이 정도의 수준. 이 마필. 그리고 썬더퓨리. 마찬가지죠. 10월 8일, 5월 26일 내용은 정말 좋았었는데 또 직전에는 부진. 그렇네요. 하다못해 장산디파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록은 꾸준하긴 합니다만 정작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직전에도 버닝 패션한테 이 마필은 졌던 마필이었고요. 게다가 아마도 부경에서 현재 부경에서 활동 중인 기수들 중에 19조 마방에 마필이 기승을 했을 때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 없는 기수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기승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 또한 신기하죠. 많이 기승하지 않은 점도 신기합니다. 모준우 교수가 8번을 19조 마방에 기승해가지고 단 한 번의 우승과 준우승이 없습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나마 눈에 띄는 마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능력을 놓고 봤을 때 또는 분석해보니까는 11번 축에 9번, 1번, 4번인데 이 마필 또한 과연 100%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게 물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만약에 뭐 제 매출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쓴다면은 믿을 수 있는 마필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노림수의 보병이 있습니다. 라고 끝냈겠죠.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단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보시고 정말 진지하게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공략을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당연한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장산 디파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100% 정말 99%까지도 뭐 완벽하게 믿을 수 있겠다? 그 정도의 능력만 아닙니다. 왜? 직전에도 이 마필은 버니피쉬한테 졌던 마필이죠. 그런데 그나마 제가 분석해 보니까는 그래도 11번 장산 디파이가 가장 낫고 그래도 썬더퓨리 9번 마필 그 다음에는 1번 여스토네이도 4번 버닝 패션 이게 그나마 가장 유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 다 기복이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항상 제가 무리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는 자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딱 분석하면서 아, 이 경주 이러면 그냥 끝나겠구나 라고 자신이 있는데 기복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같이 가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그래서 이런 경주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기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희 딸아이급 메인이고요. 이 경주는 설명이 약간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경주를 치른 마필들이 많고 이번 경주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동일한 경주를 치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보시면은 10월 13일날 디먼스파이 KK1 라운드파워 영원파워 같은 경주를 치렀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담 중량이 나와 있고 이미 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다 의지를 보였다면 능력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11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윈드위너 라운드파워 영원파워 KK1 같은 경주를 치렀죠. 신진강호까지. 여기에 트라이엄프 킹 K골드바 무등산도 직전에 같은 경주 치렀습니다. 그 전 경주 마찬가지죠. 트라이엄프 킹도 이 10월 14일 경주에 같은 경주 출연만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도. 먼저 요 경주 먼저 볼까요? 11월 17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보신 마필들은 라운드 파워와 윈드위너가 1착, 2착을 했고, 신진강호 이 마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근데 윈드위너가 직전에 이겼기 때문에 3km 짊어졌는데, 라운드 파워라는 마필은 직전에 져서 2km밖에 늘지가 않았습니다. 단, 이 경주만 지켜보면은 여력은 라운드 파워가 더 좋았습니다. 딱 끝난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승과 준우승의 희비가 가리다 보니까 오히려 부중은 윈드위너가 더 짊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단적인 예입니다. 라운드 파워의 여건이 윈드위너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는 맞대결을 펼치면은 라운드 파워는 마필이 윈드위너는 마필을 이길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번 트라이엄프 킹. 트라이엄프 킹은 직전에 K골드바 무등산의 대결을 펼쳤는데 일단은 5위를 점했습니다. 거의 내축 최지정이었고요. 그리고 K골드 마필은 졌는데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마필의 잠재력을 인정하긴 합니다만 선행을 역시 편하게 나서야 되겠다. 마필이 선행을 안 나서니까는 항상 뒷심이 너무 허무합니다. 그렇게 위력적인 마필은 아닙니다. 뒷심 자체가. 근데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를 밀렸죠. 상당히 불리할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여건만 놓고 본다면은 부중에 2점은 줘줬는데 트라이엄프 킹이라는 마필 절대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이 부중 너무 많이 늘었죠.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무등산의 마필, 캐릭터 클래식에 출전했을 정도의 이미 최근에 완벽하게 주시가 난 상태인데, 근데 팩트는 뭐냐면, 팩트는 3등급의 경주 경험이 직전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3등급에서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다. 이 마필 또한.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신기한 게, 라운드 파워가 11월 17일 8경주였죠. 그리고 트라이엄프 킹이 11월 17일 9경주였습니다. 딱 한 경주 차이였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1800 같은 거리였습니다. 동일하게 3등급이 됐었고요. 이 경주가 분할됐겠죠. 그런데 이 당시 기록을 놓고 보시면 윈드위너 라운드 파워 1분 55초 6입니다. 그리고 트라이엄프 킹 1분 55초 8. 그런데
트라이언프 킹은 직전 대비 무려 4kg 늘었고요. 이번 경주에 라운드 파워는 직전 대비 2kg밖에 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록은 이 마필이 더 좋은데 그러면은 2번 마필 상대적으로 K 골드바 다 싹 다 여건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1번 라운드 파워는 마필 그리고 윈드위너는 마필의 여건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여기 또 하나 디먼 스파이라는 마필은 이미 지난 10월 13일 KK1 라운드 파워 이런 마필들을 다 이긴 바 있습니다. 근데 이때와 부담력이 동일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라운드 파워도 이때와 비교했을 때는 이번 경주 부중이 2kg 늘었습니다. 이 마필의 여건이 정말 좋은 겁니다. 단 디먼 스파이가 K 골드바나 마필한테 이때 졌었는데 이때는 K 골드 마필이 선행을 받았을 때였죠. 근데 이번에는 K 골드바나 마필의 선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건에서는 7번이 그나마 인기 마필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7번을 기본적으로 추구를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최종 막건 아닙니다. 7번을 추구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조합된 분석을 해봤을 때는 1번 왜? 6번보다 1번이 낫기 때문에 부담량 놓고 본다면 직전에 걸음도 좋았었죠. 7번 축에 1번, 6번 트라이언프 킹 2번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8번 신진강호입니다. 신진강호. 제가 이 가슴이 설렜다라는 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신진강호가 6세 마필이고요. 근데 이 마필은 최근의 경주를 딱 지켜보시면 좀 특이점이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징검다리 의지를 보인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지난 7월 30일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이 1600m 레이스 거의 인기순위 꼴찌였죠. 3등을 했습니다. 이때 내용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반의 타임도 엄청나게 좋았죠. 그 다음에 직전에 그 다음 경주에 거의 꼴찌. 그 다음에 9월 15일날 내축 취입 최직위 정경기를 했습니다만 역시나 종반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기순위 꼴찌 마필 준우승했고요. 그 다음에 경주 거의 기진맥진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보니까는 신진강호라는 마필이 과연 최근에 능력으로 이 마필이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이 마필이 6세 마필이죠. 아마도 마방에서는 이런 패턴이라면은 한 번은 강공, 한 번은 쉬어가는 타이밍, 한 번은 강공, 한 번은 쉬어가는 타이밍. 그러면 이번 경주는 강공의 타이밍으로 제가 왜 보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마필의 훈련을 전담하는 훈련자가 있는데 의지를 보였을 때, 소위 말해서 강공을 했을 때 훈련자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7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조교 승인이 엄청나게 훈련을 거의 다 전담을 했습니다. 100% 전담을 했죠. 그 다음 경주는 이제 기수가 조금 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물론 9월 15일 같은 경우에도 조교 승인이 하다가 기승기수가 훈련하긴 했는데 직전에는 보시면은 거의 김명신 기수가 전담을 했었죠. 거의. 그런데 이번 경주는 완벽하게 조교 승인이 훈련을 100%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축한데 신진강호가 의지를 만약에 보인다면 이 정도의 경주력이 발휘가 되는데 이번 경주는 훈련자만 놓고 봤을 때는 신진강호가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정말 상당히 높겠다 라는 판단이 들고 최근에 계속 징검다리의 강공 여부가 결정이 됐죠. 그리고 이 마필이 잘 뛰었을 때 이 정도의 기록이 이번에 반영이 된다? 이 정도의 내용이 이번 경기에 반영이 된다면 저는 이 편수에서는 8번 마필이 무조건 저는 통한다고 봅니다. 약간의 변수는 있죠. 변수가 아니라 걱정수,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정말 이 마필 포기를 해버리면 그냥 꼴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허무한 게 딱 노리고 들어갔는데 정말 이게 배팅이 들어갔는데 출발과 동시에 그냥 뭐 꼴찌했다 그냥 꼴찌로 끝난다. 그거보다 허무한 게 없습니다. 근데 유축컨대 최근에 이런 징검다리 강공 여부라든가 훈련자를 이렇게 감안해 봤을 때 또는 부담 중량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강공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엿보이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 선택이 필요한 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7번 앞선에 말씀드렸죠. 디먼 스파이가 여건은 가장 좋다. 그리고 1번 라운드 파워, 6번 윈드위너, 여기에 트라이언프 킹, 보병거 말이 8번인데 8번을 과감하게 놓고 공략을 들어가느냐 아니면 7번 축에 1번, 6번, 2번, 8번을 안고 가느냐 또는 3복 공략을 염두에 두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마필의 체중과 모든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8번이 상당히 많이 끌립니다.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그런 데 있습니다. 저도 막판까지 정말 고심해 보도록 하겠고, 어차피 A급 메인에 저는 이미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준은 잡고 있는데 과감하냐 아니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당일날 기수들의 그런 성적도 중요하겠고요. 기수들 컨디션도 중요하겠죠. 마필의 상태 확인해 본 이후에 자신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조금은 저는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시간을 좀 투자해서 8경주의급 메인이고, 정말 지난주 마지막 9경주의 그런 짜릿한, 느닷 그런 짜릿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지난주 느닷 같은 경우가 좀 안타깝게 저한테 이건 좀 가외적인 얘기인데, 느닷이 지난주 마지막 경주였죠. 저 일단 노림수였고 결선 앞에서 이 마필이 거의 그냥 걸음이 섰습니다. 저거 좀 안 좋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경주 부적격 끝나고 난 다음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퇴역마가 된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런 지난주 9경주의 좋은 기억을 적중의 좋은 기억이죠. 뭐 오해는 마시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웠는데, 아무튼 이 8경주를 제가 적중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준비해서 저는 현장에서 강하게 A급 메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8경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600m 레이스. 마지막 경주는 저는 일단 한 방으로 보는데, 자, 이거는 받치기가 무조건 필요한 데 있습니다. 받치기가 왜 그러냐면은,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딱 두 마리입니다. 1번 풀라인 칸, 그리고 외곽에는 9번 그랜드선. 축은 9번이고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9번은 축이고 그냥 한 사이즈 위에 마필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9번 마필. 자, 관건은 만약 1번인데 현 시점까지의 내용은 흠잡을 데 없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마필이 승급 전에 거리가 무려 1600m 레이스로 거리가 300m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관건인 겁니다. 해당 거리로 안 뛰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뛰어봐야지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마필이 그래서 이제 혈통을 한번 보니까, 물론 이제 도시지 인덱스라는 그런 수치가 100%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은, 도시지 인덱스 수치는 15.0. 그러니까는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전형적인 단거리형 마필입니다. 이 마필에. 그리고 모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좀 짧고요. 그러니까 단거리성. 근데 또 부계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또 짧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뛰어봐야지 알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1600이라는 거리 자체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고 능력은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한 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받치기가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일단은 판단입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럼 이제 대안이 된다면 이제 2번 블랙볼트라는 마필과 외곽에는 네임드라는 마필인데, 이게 네임드가 솔직히 이제 기록이라든가 보여준 거는 가장 믿음이 갑니다만, 이 마필도 항상 기복이 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여러 개 남고 어쩔 때는 또 앞선에 붙어가지고 뒷심이 또 없고요. 그런 마필. 그래서 저는 8번 마필보다는 오히려 한 마리를 추천한다면은 블랙볼트. 왜냐면 이제 1600, 1800도 뛰어봤고 또는 1600 입상한 경험도 있고요. 한동안 약간의 부진했다가 이 마필 승급한 이제 세 번째 경주만에 호전된 모습이었는데 이 편성이 약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안으로서 꼽을 수 있는 유력한 마필이 아닐까. 그 마필이 2번 블랙볼트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 경주는 크게 언급드릴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강축에 어차피 이거는 9번, 1번 대끼리 뚫립니다. 저 또한 인정합니다. 그런데 안고 한다면 2번이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3복 공략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환수도 없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안고 한다면 이제 2번, 그리고 2위의 마필은 10번, 8번, 뭐 6번 정도까지. 자, 또 한 뒤에 이제 키를 주는 마필 말이 10번인데 강급전입니다. 이 KF1이라는 마필이. 근데 4세 마필이죠. 그러니까 5세, 6세 마필이 3등급에서 못 뛰었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 4세 마필인데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아서 내려왔는데, 근데 최근에 걸음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걸음이 이 마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KF1이라는 마필인데 그렇게 걸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지난 올해 여름이었죠. 이따만 해도 걸음 자체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 편성이 좀 기복막간의 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번 마필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강급전이랍니다만 찬스가 아닐까. 그리고 강급전 치고는 55kg의 부담 중량은 상당히 매력이 있죠. 감량 안 받았습니다. 그냥 55kg입니다. 신윤석 기수 감량 기수 아닙니다. 그런데 55kg를 짊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9번, 1번이 기본적인 거 맞고요. 그리고 이제 유력한 마필은 2번,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10번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안고 한 다음에 이제 8번 마필, 6번, 뭐 받치기 또는 삼복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9경주. 그래서 8경주 기분 좋게 메인 적중하고 정말 기분 좋게 적중하고요. 9경주를 제가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예상으로 저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9경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예사로 금일경마 모든 예상 마치겠고요. 시운도 보이는데 역시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팁은 뭐냐면은 약간 접애당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장이 신마경주긴 한데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이제 후반부에도 노릴 수 있는 그런 한방 공략의 경주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중반부를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좀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5경주, 6경주, 8경주에 제가 노림식으로 보병마표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그런 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몬경마TV 올해 구독자분들 1500분 목표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토요일 경마, 일요 경마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